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 이제 2023년 이제 첫 진도인데 이 책은 다 받으셨죠? 이제 여기 그 2시간 땅 그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앞부분이 세 칸으로 나눠졌죠? 요 맨 앞부분이 요까지가 이론, 중간이 기출 문제, 마지막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요 책하고 달달달 하고 요거랑 우리 체계도 있죠. 체계도 갖고 계신 거나 인터넷 보시는 분은 이제 다운받으셔서 체계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개념 완성반이라고 해서 11월, 12월 달에 원래 이제 입문반이에요. 원래 이게. 입문반이라서 용어 정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공법을 용어 정의를 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저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아까워서 11월, 12월 달에 제가 그 국토개법만 좀 자세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자 보세요. 이게 11월, 12월이 이제 기초 입문반에서 입문반 과정이고 여기 1월부터 3월이 이제 12주까지가 이제 이 2시간 땅으로 기본 이론하는 요 앞부분 파트예요. 진도 하는데 그 11월, 12월 달에 국토개법을 해서 여기를 자 1주, 2주는 국토개법을 복습을 하고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이번 오늘 처음 왔다 있으세요? 나 오늘 처음 왔다. 너 얼굴 처음 봤다. 없죠? 예. 빨리 확 넘어갑니다. 제가 대충 막 하면. 그래서 이 국토개혁법을 이제 2주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빨리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갈 건데 혹시라도 이제 그 국토개혁법 그걸 안 봤으면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걸 정지하고 국토개혁법을 보신 다음에 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복습 개념으로 국토개혁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7주 했었지. 7주 했을 때 국토개법 했던 부분 앞부분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 때부터 건축법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진도 나가니까 혹시라도 11월, 12월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은 동영상 강의 꼭 한번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 이게 국토개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12주, 그러니까 1월, 3월까지 가거든요. 3월 달까지가 정비법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집 있어. 그럼 그때 4월 달, 5월 달은 기출문제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가서 중간에 제가 프린트 같은 거 드리면서 중간중간 책에도 같이 볼 거니까 요 책 한 권하고 책에도만 갖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2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첫 페이지 넘기면은 뭐 앞에 책의 구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차례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차례라고 해서 컨텐츠죠. 차례. 여기가 차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약서예요. 예, 요약서고 그리고 기본서만 따지면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기본서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를 야간반 분들은 2시간 땅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서 그거만 달달해서 여러 번 보고 가자. 이 취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 40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가 공법 문제인데 41번 문제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뭐 이제 한 문제씩 나오거나 두 개 섞어서 한 문제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테마 형태로 테마 1번은 광역도시계획, 테마 2번은 도시군계획, 테마 3번은 용도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가능성 높은 거 위주로만 테마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해가지고 목표는 전 60점입니다. 전 60점 목표로 할 거고 60점이면 몇 문제 맞히셔야 되죠? 80점도 아니고 70점도 아니야. 60점이면 몇 문제 맞춰야 돼요? 일단 40문제 중에 절반이면 몇 점이죠? 절반이면 50점이면 20문제잖아. 근데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럼 몇 문제 맞추면 되냐면 24문제 맞추면 돼. 자, 결론은 14문제를 틀려도 된다. 14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그중에 우린 24문제만 맞히고 중개사법의 도움을 안 받을 정도로 6점이 나왔다. 그럼 2차는 절대 안 떨어져요.
2차 절대 안 합니다.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2차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공법에서 만약에 50점대 이하가 나오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47.5가 나왔다. 그러면 12.5점을 갖고 오려면 5문제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개사법이 70점이 나와버리면 이게 4문제는 주고 1문제 못 줘요. 그래서 1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으로 하려면 50을 넘어야 돼. 네, 일단 50을 넘어야 되는데 더 안전빵이 되려면 60점을 목표로 했으니까 50점 맞는 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걸 50점을 목표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60점을 목표로 가는데 그중에 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공백 파트에서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2문제, 3문제 나오고 여기 여기까지 테마 12번까지가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서 이 행정계획 파트가 2개에서 3개 나오는데 저기서 2개를 다 틀려버렸다. 그렇지 10개 중에서 이제 8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맞춰줘야 그래도 뒤에 가서 안전한데 여기 행정계획 파트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라서 이 파트까지가 조금 어렵고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은 이제 각각 한 문제 한 문제 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한 문제, 기반에서 한 문제, 도시공백 시설사 하나에서 2개, 매시공고 한 문제, 개발에 한 문제, 한 문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거든요. 1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문항수 제일 많은 게 1번, 2번이란 말이야. 근데 저거를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첫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첫 문제가 좀 쉬우면 아주 할만해요. 네. 근데 첫 문제부터 헉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헉 맞으면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계획 파트는 좀 자세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챕터 2에서는 테마 40번까지가 이제 우리 이론 파트고 기출 문제는 이제 각 법별로 기출됐던 거 최근 7년 동안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상 문제는 이제 이론 보면서 예상 문제 풀고 이론 보고 예상 문제 풀 거니까 아마 이론은 2번 이상은 볼 거예요. 왜 이론을 봐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총 아마 3번 정도 볼 수 있을 거야 이론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래서 2시간 만에 합격하자. 그래서 테마 이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첫 번째 장 넘기면 파트 1이 이제 국토개혁법의 맨 처음 행정계획 파트인데 그림 보면은 이게 뭐야 뭐 이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처음 공부할 때 그래도 우리 한번 했었으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짜는 계획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을 국가계획을 하는데 이 국가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국가계획이라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짜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한 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C 도시가 있는데 그럼 도시마다 야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로 만들 거야.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그걸 2개 이상을 묶었을 때 야 A시하고 B시 묶어. 2개 이상을 묶어. 이걸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서울시 내에 있는 도로도 있지만 서울시하고 다른 시 연결하는 도로도 있어요. 2개 이상을 연결할 때에는 지역적 범위가 넓다 해서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도로가 우리 기반시설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에 하는데 이게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을 하게 되면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시설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면 2개 도시를 같이 짜는 계획을 짜야 돼.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한 개 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도시계획에서 짜면 되는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도로를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이니까 2개 이상 걸치면 광역시설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한 개 도시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는 도시군 계획에서만 짜겠다. 근데 해당 도시에서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은 한 개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럼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계획은 2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도시계획이라는 게 3개가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은 성격이 유사하고 관리계획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 구분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이 관리계획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구체적으로 이거에 저거 하나하나 다 규제해 놓은 거라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용 입 돌아갔네 해서 용계 기도지 입인데 여기 파트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 여기서 8문제에서 9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전체 계획이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를 볼게요.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은 앞에 전국 토지에 계획을 짠 후에 이용해라. 그럼 계획을 먼저 짜놓을 건데 아까 전국을 단위로 짜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가 124개인가 있어요. 근데 도시마다 다 도시계획을 짜는데 2개 이상 묶어놓은 요 주황 색깔 묶어놓은 거를 아까 2개 이상 묶으면은 광역이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방향 지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고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하는데 도시계획은 2개로 나눠져요. 기본계획하고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근데 제가 여기 빈칸을 놔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도시 개념에 특별시, 광역시, 뭐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도시인데 이게 경기도, 뭐 강원도, 도는 단위가 너무 커서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도 도시고 양평군도 도시인데 군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안 짠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통칭해서 부를 때는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개 도시 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얘 성격이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넓게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추상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짜는 계획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라 성격이 약간 달라.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이 있고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표현 쓰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집행합니다.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뭐 하지 마. 여기서 뭐뭐 하지 마. 이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걸 먼저 해놔야 이 책이 읽히지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책이 안 읽힌다. 그래서 광역이란 단어랑 기본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계획들은 대부분 이제 비구속적 계획인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건축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환지 계획, 농지용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시시 계획, 개발 계획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나올 때마다 그걸 성격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3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 3단어. 광역이란 단어랑 종합이란 단어랑 기본이란 단어. 요 단어 3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광역적으로 방향 잡는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방향 잡는다는 얘기고 종합적인 방향 잡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3단어가 나오면 내 머릿속에 무슨 단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방향이 떠오르면 돼. 근데 저 3단어가 안 보였다. 그럼 쟤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뭔가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시면 돼. 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광역 종합 기본 없죠. 그럼 얘는 나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랑 관련 있으면 뭐라 부르죠? 구속적 계획. 이게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이야. 그리고 건축 계획이야. 건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이죠. 뭐 방향을 잡겠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이란 말 안 들어가는 이 계획들은 전부 다 뭘로 빼면 되냐면 집행하기 위한 구속적 계획이고 이 3단어 방금 전에 기본 종합 광역 들어가면 다 무슨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 구분만 먼저 해두면 책이 읽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도시계획이 뭐예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질문에 답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격증이 딴 사람한테도 도시계획이 뭐야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자격증 여기 따신 분 없죠? 예. 저 자격증 있는데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 교육만 제가 15년을 넘게 왔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22년 강의했잖아 제가.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도시계획 배웠잖아. 도시계획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간단하게 몇 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은 갖고 있어야 책이 읽히니까 보세요. 도시라는 데에서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도시가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는 국가 계획을 짜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니까 국가 계획을 하지만
서울시 하나만을 가지고 짜는 게 있어요. 그럼 서울시 관할이라고 하고요.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특별시라고 그러고 인천 광역시 그 해당 지역에 관할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그러면 내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얼마 전에 또 개정돼 가지고 특례시가 또 생겼어요. 고양시를 이제 고양 특례시라고 한대. 나 미치겠어요. 이제 특광 특특시군이었는데 이제는 특광 특특특시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아직까지 법률에 통과돼 가지고 법안으로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 우린 그대로 가고 중간에 특례시가 생겼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그냥 하지 마. 계획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를 만들려면 그 관할하는 행정기관장들이 우리 도시 어떻게 만들 거냐. 주민들이 나를 뽑아줬어요. 서울 시민들이 나를 서울시장을 뽑아줬어. 그럼 서울시를 어떻게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플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 계획이겠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행정청이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래상을 일단 이렇게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것대로 맞춰서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줄여서 도시계획이라고 한대. 그럼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이 뭐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계획을 합니다. 요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자예요. 10년, 20년 공부한 사람 데려다 놓은 것보다 이 세 줄이 더 나아요. 이 세 줄도 모르고 그냥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외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뭐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울시 기본계획 본 적 없죠. 서울시는 지금 현재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가 지금 나왔어요.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이 2000 몇 년이죠?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일반적으로 대략 한 20년 뒤에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짰거든요. 그럼 2020년에다 20년을 더하면 그래서 기본계획 이름이 2040 서울시 기본계획이에요. 2040, 2040 서울시 기본계획. 여기 나왔어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카페 아세요? 카페? 카페? 그 제 카페 가면은 그 실무하는 사람도 있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자료는 공인중개사 공부 자료실에다 올려놨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실무하는 실무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내가 보여드릴게.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인데 몇 년 뒤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돼 있어 지금? 2040년에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거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럼 얘가 나와야 지금 서울의 인구가 지금 현재 98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메가시티가 됐다고 그랬었어. 그게 2000년도인데 맨 처음 된 거는 1988년도. 1988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시대에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1000만이 아니라 뭐예요? 980만 명이야. 그럼 얼마가 줄었네? 20만 명이 줄었거든요. 20만 명이 줄었으면 그 20만 명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나 인천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980만 명인데 88년도면은 벌써 20년이 지났죠.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메가시티가 돼가지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 근데 지금도 주택 수가 모질란다고 그래. 뭐좀 풍부해가지고 뭐 넘쳐 사고 넘쳐. 모자라잖아. 왜 모자라지? 88년도에는 4인 가구가 대부분이었었어요. 4인 가구가 대부분이니까 인구는 1000만 명이 살지만 4인 가구가 대부분이라 주택이 4명 다 한 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얘 1, 2인 가구라는 얘기는 2배가 늘었다는 얘기잖아. 2인 가구면. 그럼 그때보다 주택 수가 2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2배가 안 늘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주택 보급률이 100%를 못 넘고 있는 게 서울시예요. 몇 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인데 1인 가구는 서울시 같은 경우 벌써 34%가 넘었어요. 거의 40%대고 얘가 25%인가 그래서 지금 거의 60% 육박하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서울시 사는 사람 10명 중에 6명 넘어뜨리면 너 혼자 살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래요.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근데 옛날에는 4인 가구였거든. 저도 어렸을 때 4인 가구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하고 저. 저 막내같이 생겼어요? 웃자고 했으면 그냥 웃고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4인 가구 살다가 지금은 아버지 혼자 사시고요.
저 따로 분리했고 누나 따로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가정을 또 이뤘단 말이야. 근데 이 가구 수가 2인 가구, 1인 가구 많아지면 주택 수도 2배가 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 항상 주택난이라고 그러잖아. 주택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럼 어느 땅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서울시는 외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외곽은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의 40%가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 공간으로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40%인데 인구는 늘려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높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보다 밀도가 높아졌죠. 그걸 고밀도화라고 그래요. 밀도는 높아졌어도 주택량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옛날에 오래된 주택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아파트밖에 못 짓거든요. 그럼 어디 가든 아파트니까 야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냐? 야 이제 아파트 그만 져. 그래서 재생사업 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동네 재개발을 옛날에 할 때는 여기 싹 밀어서 다 아파트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생사업이라고 오래된 주택도 밀어가지고 니들이 집 짓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깔아줄게. 주택량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 많이 늘어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를 풀 수밖에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 풀어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을 집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강남 세곡지구예요. 강남에 세곡지구 들어봤어요? 개발 제한 구역인데 풀어서 아파트 넣었죠. 근데 이걸 다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적정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서울시에서 기본 방향을 잡을 때 인구가 아무래도 1,100만까지는 가야 되니 주택량을 늘려야 된다. 그럼 주택량을 100만 가구는 더 넣어야 된다. 그럼 어디를 넣을 거야? 그럼 방향을 줘야 얘네들이 개발할 거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건 개념상 그래. 한 개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 미래상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 집행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계획이라는데. 그러면 도시가 124개인데 그럼 124개마다 도시계획 다 짰겠죠? 다 짰을 거야. 근데 얘랑 얘랑 두 개를 묶을 수도 있고 얘랑 얘 세 개를 묶을 수도 있죠. 그때는 무슨 단어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광역이란 말을 쓰겠다는 거야. 그걸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부르요. 그럼 이제 누가 짠다고 얘기했냐면 여기 누가 짠다고 그랬죠? 행정청이 짜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첫날 제가 했던 거예요. 우리 그때 11월 초에 개강할 때 그때 2명 있었어. 2명이서 막 이거 보면서 따라하라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벌써 100명이 넘었네. 이렇게 100명이 넘었죠. 한 사람당 10명으로 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이 행정청이 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냐? 대통령인 건 다 아시죠? 예.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각 부처가 있어요. 부 무슨 부, 기획재정부, 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뭐 부가 많은데 부동산 관련된 부서는 국토 뭐죠? 국토 뭐예요? 국토교통부잖아.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 색깔 해놨어요. 여기 보자. 예. 확대할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각 부가 있는데 이게 17개 부처 중에서 우리 국토부라고 해서 여기 국토교통부 보이죠? 예. 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련된 거야.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하니까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장 그러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한다 그러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겠다. 그리고 밑에 뭐 청은 뭐 외울 필요 없으니까 의미 없고 그러면 전국을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나올 일이 없는 게 국가 사무를 현재 총괄하는 분들이니까 안 나오고 각 부장관들이 나오는데 저기 무슨 장관에서 18개, 17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는 누구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한 번 또 나오는 게 기획재정부라고 한 번 나와. 그리고 행정안전부라고 그래서 돈 관련된 거 대해서 한번 나올 때 있을 거야. 그리고 저기 농지법 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 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할 때 수산 파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이 장관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땡땡땡 장관인데 공법은 다 누가 대부분이에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없어. 필요 없어. 네, 요 국토부 장관만 기억하시고 그다음부터 관할을 이제 행정기관이 나눠 놓을 때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나눴고 얘는 1개, 얘는 6개.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그 세종시라는 건 없었는데 만들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 만들었고 제주도라고 안 하고 제주특별 자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은 없었던 게 최근 4년, 5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였거든요. 중간에 누가 낀 거야 이제
세종시가 하나 생겼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법 자체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대륙이 아니라 섬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특광 특특도인데 땅땡이가 제일 큰 애가 누구죠? 땅땡이 제일 큰 애. 도는 땅땡이 너무 커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나눠놨고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당연히 특별시죠. 특별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얘는 구하고 뭐로 나눠서 구로 25개 구로 돼 있고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북구, 동구 그다음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라는 건 몇 개 이상 도시를 묶은 거예요? 광역. 2개 이상 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고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군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인천 직할시였던 애가 인천광역시로 승격이 된 건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먹었어요. 2개 먹었으니까 광역시 이렇게 하면 되지.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직할시가 옆에 있는 기장군을 먹었어요. 기장군을 먹으면서 부산 광역시 된 거고 울산은 울진군인가 울주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울산 광역시.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 군이 없어요. 광주하고 그리고 저기 대구는 무슨 군을 먹었죠? 달성군을 먹으면서 대구 광역시가 된 거야. 그래서 광역시가 6개가 된 거고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고 얘는 시하고 뭐로 돼 있다고? 군. 그럼 서울특별시 25개 뭐로? 구로. 여기 서울특별시 안에 구가 25개 있는 거고요. 여기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인데 땅땡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경북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크고. 근데 원래 합치면 얘가 더 클 수 있는데 얘는 경상북도잖아. 예. 근데 경상도가 제일 큰데 경상북도가 제일 큽니다. 그 와중에 여기 3번이 이게 대전광역시, 7번이 광주광역시, 요거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6개의 뭐가 있어요? 광역시. 그리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 워낙 땅덩이 커가지고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냐면 시하고 군,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서울시 한번 볼까? 서울시 한번 보자.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끝날 때 다 뭐로 끝나있지 지금? 이 25개 구가 돼 있어요. 근데 요 구라는 거는 인구가 보통 일단 보통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구가 어디냐? 그러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구가 송파구거든요. 송파구가 60만 정도 돼요. 송파구 60만 정도 되는데 평택시 쪽에 평택시가 서울만 하거든요, 거의. 서울하고 평택하고 크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 서울시 송파구에 60만인데 평택시 인구가 51만이에요. 그러면 평택시 인구는 적은데 땅은 크죠. 수요자가 좀 어디가 많겠네, 당연히. 송파구가 수요자가 더 많겠지. 그럼 수요자가 많으면 집값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인천은 아까 뭐를 먹었다고 그랬죠? 강화군 먹으면서 구하고 군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구는 달성군 먹으면서 구군이 된 거고 울산은 울주군을 먹어. 울주군이 더 큰 건 아시죠? 울주군 먹으면서 울산 광역시 됐고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을 먹은 거고 여기 광주하고 대전은 구만 돼 있어요.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이 있는 광역시가 있고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래서 특별시는 구로 돼 있고 광역시는 구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으로 돼 있고 얘는 구군이 없어요. 그리고 도는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도는 시하고 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종시는 그냥 다 읍, 면,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무슨 구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뭐 그리고 제주시였던 거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딱 반으로 잘라서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뭐예요? 서귀포시인데 이 권한을 전부 다 특별자치도시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뭐 하려면 도의사가 승인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권한을 워낙 세게 가져와 버려서. 근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특별시하고 자치도에는 시군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없어. 근데 도는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돼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좀 큰 시다. 50만 이상이면 큰 시다. 같은 시지만 큰 시다고 그래서 앞에 대도시란 말 써요. 대도시. 뭔 도시요? 그럼 일반 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구를 둘 수 있어요.
여기 구랑 여기 구는 같은 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이지만 얘는 시장, 수원시장이 팔달구청장, 뭐 성남시장이 분당구청장을 뽑는 거야. 얘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임명한 거야. 임명해서 관성구청장이라고 그래. 관에서 선택한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번 안 나옵니다. 이번 안 나오니까 버리셔도 돼. 예. 그럼 여기 경기도가 서울시의 한 18배 크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다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데가 이 가평하고 포천하고 양평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제일 작은 시 구리구리시 있죠. 끝에서 끝까지 구리 된다 해서 구리시야. 그래서 여기 좀 크다고 좀 보면 이 오른쪽에 좀 있고 작은 시들은 여기 몰려 있죠. 예. 그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무슨 시냐면 수원시. 수원시 인구 120만. 두 번째로 많은 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가 인구 두 번째로 많아요. 그다음 많은 시가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도 100만 넘었죠. 예. 그리고 100만 넘으니까 이거 뭔가 또 다른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양 특례시로 바꾼다고 하잖아. 가만 좀 놔두지. 예. 하여간에 이 서울 인접해가지고 있는 요 시들이 인구가 이제 다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천만 도시였던 천만 인구였던 데 980만 되고 경기도가 1,300만 명인가 그래요. 1,300만 명이고 인천이 300만 명이 안 됐고 250만 명. 그래서 2,500만 명이 저기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썼네. 여기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강원도고 이렇게 강원도야. 그리고 왼쪽 경기도인데 경기도 여기 가평군에 보면 가평군 옆에 춘천이죠.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평은 무슨 도예요? 경기도. 춘천은 강원도야. 그 도가 달라 도가. 근데 가평 같은 경우 서울 인접이니까 그래서 가평군은 개발이 안 돼도 춘천은 개발이 돼요. 왜? 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이 안 돼. 근데 얘는 수도권이 아니잖아.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가 좀 덜해. 그래서 춘천이 오히려 개발이 더 많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특별시 구, 광역시는 구군, 얘는 안 되고 얘는 시하고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군. 그 시 중에 인구가 많은 시를 큰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그냥 의정부시나 뭐 하남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안 돼요. 걔는 그냥 일반 시라고 하고 얘는 누구를 둘 수 있다고?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도시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국토부를 도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빼고 서울특별시 도시죠. 네. 광역시도 도시고 특별자치시도 도시고 특별자치도 도도 도시인데 이 도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시하고 군까지를 뭐라고 보냐면 도시로 봐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특광, 특특시, 군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도시야. 뭐라고 한다고요? 특, 광, 특, 특, 시, 군. 요걸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요 보라 색깔로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도시라고 하고 도시를 행정관할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이야. 그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있겠죠? 인천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있을 거고. 그럼 제가 아까 서울특별시에서 2040 도시군 기본계획을 짰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짜야 돼? 특별시장이 짜야죠. 인천은 누가 짜야 돼요? 인천광역시장이 짜야지. 얘가 짤 수는 없잖아. 도시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구청장은 여기 구는 도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정계획을 짠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은 누가 짭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고요. 도시를 단위로 하는 건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은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졌냐면 기본계획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관리계획. 그래서 요 상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얘가. 그래서 여기 전국 대상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 국가계획. 2개 이상 도시 묶으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로 짜는 게 도시계획이고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계획. 집행하는 계획은 관리계획. 근데 도시라고 하면 또 군은 도시라고 자꾸 안 하니까 아까 분명히 군도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표현한다. 근데 서울이라고 딱 찍으면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진 않아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양평이다. 그럼 양평군 군계획, 양평군 군관리계획, 군기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통칭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제가 여기 특광, 특특, 시, 군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애는 도지사죠. 그 두 개 이상 시도를 관리한 사람은 국장이잖아. 그러면 두 개 이상을 묶으려면 여기를 묶으려면 누가 묶어야 돼? 도지사가 묶어야 돼. 그럼 여기를 묶으려고 그러면 누가 묶어야 돼? 국장. 그러면 두 개 이상을 묶은 걸 아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잖아요. 광역계획권을 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없네.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다. 이 표현 쓰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단어로 외우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니까 그림 정도는 기억해둬야 시군인데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해? 그럼 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면 돼요. 시도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린 줄여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러면 끝날 때 시, 도지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해요. 뭐라 불래? 그럼 시도지사 그러면은 몇 명을 얘기하면 5명 얘기하는 거야. 여기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줄여서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장은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장하고 나중에 요 시장이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8월 달이 돼도 물어봐요. 시도의사 할 때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말하는 거야. 요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는 도에 있는 요 시장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졸려요? 에어컨 틀어줄까요? 추우면 졸음이 안 와. 따뜻하고 그러면 졸리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도지사라고 부른댔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상 관리하는 분들이라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얘는 한 개의 기초생활권역 관리한다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군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얘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두 개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정부기관장은 지방에서 뽑아야 되죠. 우리가 자치적으로 선거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어요? 대통령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중앙정부 저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이 각 부장관도 임명했죠. 임명했는데 좀 이상한 애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그 뭘 한번 하냐면 청문이란 거 해서 자격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뽑았잖아. 서울특별시장 누가 뽑았어요? 저는 못 뽑았어요. 전 도지사 뽑았어요. 전 서울 시민이 아니라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어서 경기도지사 뽑았지. 여러분은 서울 시민이죠. 서울 시민이면 이분 뽑았겠지. 그래서 지방에서 뽑은 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두 개 이상 관리하면 광역자치단체장, 한 개의 기초생활권역 관리하면 기초자치단체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밑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계시다가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막 이래요. 10번 정도 할게요. 기억해둬.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건축물 짓겠다, 그럼 건축물 짓겠다, 그럼 건축 허가 받아야 돼. 그럼 건축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기초생활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얘는 허가권자가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나중에 건축법 가시면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특특시군구라고 써 있어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냥 특특시군구인데 이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좀 커지면 이분이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 국장하고 도사는 건축 허가 권한은 없어. 그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내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거 외우면서 막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요. 왜 여기는 특특이 있는데 여기는 특특이 없고 막 이런 말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이걸 머릿속에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시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 그럼 어디라고 그랬어요? 특, 광, 시, 군. 예. 이 꼬맹이도 외워요. 꼬맹이도. 예, 이거 다 외운 거야 지금. 천재, 천재. 예. 도시 그럼 어디라고요? 특, 광, 시, 군인데 여기서 특은 뭐 어디를 말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근데 도는 도시가 아니라 시군이 도시랬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군을 우리는 이제부터 관할 행정 관할 지역이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 옆에 좀 있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특례시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고향 특례시 이렇게 들어가. 이거 겨우 외웠더니 또 바꾸래. 근데 그 전에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특광 특특 시군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시, 군인데 얘네들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 도시라고 해요. 그럼 도시를 관할하는 장을 도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도시장이 누구야?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요거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얘 1페이지부터 읽혀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책이 안 읽혀가지고. 그러면 자, 한번 볼까? 그럼 이제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막 나중에 하면 특강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4월 달, 5월 달 하면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이걸 안 들었잖아. 그럼 이 파트만 가면 그냥 헤매. 그래서 초반에 좀 잡아두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국토부 장관 밑에 특광, 특특, 도로 돼 있는데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하고 군, 도는 시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 그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라 부른다고? 대도시고 그냥 일반시도 있다. 이 정도만 아세요. 그러면 자, 볼까? 자, 행정계획 성격부터 볼게. 자, 그럼 이제부터 계획이라는 거를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분이 계획을 짤 때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죠. 나랑 관련이 없으면 다 뭐라 불러요? 비구속. 나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고 구속력이 들어가면 구속적 계획이라 하는데, 제가 아까 방향 잡는다란 말 쓸 때 무슨 글자, 세 글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광역, 종합, 기본 나온다 그랬죠. 그 구분만 하시면 돼. 자, 해보자. 광역적으로 넓게 방향 잡고 기본적인 방향 잡고 종합적인 방향 잡는 계획, 요 세 가지는 성격이 나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계획은 행정관청이 짰으니까 네가 관리해. 근데 이 계획은 국민한테 뭐뭐 해라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저 세 글자 안 들어가는 계획들은 전부 다 국가가 짰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 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를 한대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해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를 수립한다 또는 입안한다 같은 말이에요. 수립한다랑 입안한다랑 같은 말인데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주로 수립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혼용은 합니다. 근데 이 승인이란 말은 계획 안에 대해서 승인하고 넘어갔다라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입안한 내용대로 그래 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라 얘는 혼용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뭐 했다고 그래? 승인했다고 그래. 그리고 구속력 있는 계획은 결정고시라고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 비구속적 계획은 주로 수립해서 뭐 한다고? 승인. 구속력 있는 거는 입안해서 뭐 한다고요? 결정. 그럼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승인한 내용은 뭐 구속력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야 비구속적 계획이든 구속적 계획이든 해당 도시를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구속력이 없으면 그 안에 대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들어는 보자. 이걸 공청회라고 그래요. 들어본다고 해서 뭐예요?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형태를 공청회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만 봐서는 안 돼요. 이 구속력 있는 거 와서 보라고 해줘야 돼. 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민 뭐 시켜요? 공람. 공적 장부 와서 열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요 두 단어 바꿔서 내는 거 정도가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일단 해볼까? 자,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야 단어. 비구속적 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그럼 세 단어 나와야 돼. 뭐 나와야지. 광역, 기본, 종합. 요 글자 안 들어가면 다 구속적 계획으로 가시면 돼. 그럼 얘는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국민의 구속력이 없었고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 반대 개념이니까. 얘는 계획을 짤 때 수립한다는 말을 쓰냐 입안한다는 말 쓰냐 주로 무슨 말을 써요? 수립한 다음에 윗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 쓰고 얘는 입안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주로 쓴대. 그럼 승인한 거에 대해서 야 그래도 주민 의견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들어봐. 이게 뭐예요? 공청회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안에 결정이 된 거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공적 장부 열람하라고 공람 기간을 주는데 공법에서는 전부 다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요 기간 안에 의견 있으면 의견서 제출하시면 60일 안에 통보해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구속력이 없었잖아요. 그럼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구속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만 구분해도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계획을 짜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냐 그러면 일단 요 땅을 봐야 돼. AC, BC, CC. 그러면 이게 특별시일지 광역시일지 모르겠는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내가 AC 시장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우리 AC 인구가 지금 40만 명인데 이거를 70만으로 늘리고 싶어. 그럼 인구를 유입하려면 개발을 해서 인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보존할 땅을 개발할 땅으로 용도를 바꾼 다음에 주거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니까 상업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구를 30만을 늘리겠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냐라는 방향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용도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방향 잡으려면 아까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이 누사람한테 뭐 받은대? 승인 받는데 그럼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수립권자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수원시였어. 그럼 수원시장이 기본계획 짜면 되죠? 네. 그럼 수원시장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야지 본인한테 받지는 않지 보통. 그럼 수원은 어느 도에 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럼 이제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돼요. 그 우린 기초조사란 말씀입니다. 기초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 측량하는 거야. 그다음에 순서가 내가 그때 의협심의랬어요, 의심협의랬어요, 협의심의랬어요. 그럼 의견 청취를 할 건데 주민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랑 공람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항상 주민 옆에 지방의원을 같이 뽑아놨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가 하면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돼. 주민 의견 청취랑 뭐가 나와야 돼? 지방의회.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일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공청회로 써 있는 거고 구속력 있는 계획은 공람으로 써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협심이니까 의견 청취에서 승인 청하죠. 그럼 승인권자가 할 거는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일단 의의단 뭐야? 협의 먼저 하고 협의가 통과돼야 전문가들한테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심각하게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 그래서 무슨 의미 거쳐야 돼? 심의. 그럼 심의기구 이름이 도시계획 관련된 거라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전문가 25명에서 30명을 뽑아놨어요. 그 지방 그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후에 통과되면 승인한 다음에 관련서로 송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속력이 없을 때는 수립해서 승인인데 있는 계획은 수립이란 말을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수립을 뭘로 바꿔? 입안에서 뭐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건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없는 거죠. 네.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식이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가 써 있으면 되고 입안할 때는 뭘로 돼 있어요? 공람. 그거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계획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례 한번 해볼게요. 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윗사람한테 승인 청을 했어. 그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지방행정기관장이니까 협의를 지방행정기관장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된다 이런 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국장으로 바뀌잖아요. 국장으로 바뀌면 이제 중앙정부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이 말이 써 있는 것뿐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얘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예. 국장이면 무슨 단어로 바뀌고 국장 아니면 저 지방으로 바뀌겠지 뭐. 그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한 개의 도시면 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할 때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의협 심 거쳐야 되잖아. 그럼 주민 의견 듣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뭐 하면 되고 공청 이게 구속력 있는 계획이면 공람으로 바뀌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수립한 사람이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친 다음에 승인하고 송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거만 할 줄 알면 세 칸은 다 채울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보는 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공청회 와서 안 직접 막 보고 있죠. 이건 구속력 있는 게 와서 직접 본다 해서 공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면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는 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고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승인한 거에 대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들어는 봐야 되니까 뭐 해라. 공청회. 얘 반대말이 이 세 글자 안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단 와서 직접 보세요라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공람. 여기 광역, 종합, 기본. 요 들어가는 계획들은 다 무슨 계획이네? 비구속적 계획이죠. 요거 안 들어간 애들은 외울 필요가 없겠지. 예. 이거 못 외우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써가는 거야. 그럼 여기 A시라고 할게요. 야, 이 도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좀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관할 도시가 특, 광, 시, 군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특광, 특시한 군수인데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수립을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거나 입안에서 결정 시하면 되죠. 그럼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 시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여기가 도시면 관할하는 자 아랫관청이 짜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도시다 그러면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이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그럼 여기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 청취가 비구속은 뭘로 하고 공청회. 구속력 있는 거는 요때 아무도 안 오면 안 된다 해서 무슨 의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그 뒤로 빼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는 협의 먼저 해야 돼, 심의 먼저 해야 돼. 의, 협. 지금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고 승인하고 송부하는 건데 여기가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이 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특광 특특도 국장한테 승인 얻으라고 그랬는데 야 부산을 국토부 장관이 뭘 하냐 해운대밖에 모르는 애한테 뭘 승인 얻어. 그래서 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본인이 확정하는 거로 바꿨어요. 그런데 요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으라고? 도의사. 그래서 여기는 특광 특등 본인이 확정하되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건 도시 기본계획상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17페이지 가보세요. 17페이지. 이제 기본서 봐야지. 자, 17페이지 얘가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했으니까 A씨하고 B씨가 있으면 요 둘을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묶어. 묶으면 이걸 우리는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고 광역 계획권의 방향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격이 광역자 들어갔으니까 나랑 관련 없는 뭐겠네?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행정쟁송, 항고쟁송 할 수가 없다.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란 말이 안 나와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서 얘는 방향만 설정하고 끝나는 거다. 그리고 얘는 전국토에 짜는 게 아니라 요 관할 지역만 짜는 거죠. 그래서 전국토를 수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광역계획권에서만 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의의예요 이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거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A시 기본계획이 있고 B시 기본계획이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있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더 큰 거냐 A시 기본계획이 더 큰 거냐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거죠?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상충하면 뭐가 우선해야겠네? 광역도시 우선해야 되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타당성 잃었잖아. 그럼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매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국가행정계획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대통령 바뀔 때이기 때문에 몇 년이 임기예요? 5년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예.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그런 게 없어요. 타당성 검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없어. 근데 기본 계획은 있어. 몇 년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광역도시 의의 볼게요. 자 일단 A씨하고 B씨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 기반 시설이고 여기도 도로 있어요. 이것도 기반 시설이야. 근데 여기 있는 도로는 여기를 연결해서 관통해서 간대. 그럼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거죠. 두 개 이상에 걸쳐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을 뭐라 부르냐면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A시에다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어. 국제공항을 만들면 인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죠.
요 BC도 쓰고 CC도 쓰고 같이 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도시에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 그래서 걸치는 시설과 이용하는 시설을 두 개를 통칭해서 묶어서 부를 때 광역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광역시설을 설치하려면 이 두 개 도시를 이렇게 묶어야겠네? 아니면 세 개를 묶거나. 그걸 묶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럴래? 광역계획권이야. 그럼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도에 있어요. 그럼 누가 묶으면 되냐면 도지사 묶으면 되지. 시하고 도에 묶였어. 시도에서 윗사람이? 시도에서 윗사람. 시 도지사 윗사람. 국장이잖아.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은 국장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도지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 넣기 시험 문제였어요. 서울특별시는 한 개밖에 관리 못해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는 도리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 상호 연계하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요 관할구역의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요 일부까지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뭐를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 국장하고 누가 도사가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전부는 지정할 수 있는데 뭐 일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가 됐으면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만 알면 돼. 더 많은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일단 광역시설을 설치하려고 뭐를 묻고 광역계획권을 묻고 그럼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써 있어요. 중요한 건 도시가 아니고 항상 무슨 단어를 쓰냐면 광역계획권이란 말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광역시의 방향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 여기 광역시설이라는 거는 AC, BC, CC 연결이 되는 이 광역시설이야.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도시 기반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냐면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로는 이름이 세 개인데 도로는 일반적으로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뭐라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 둘 이상이 걸치거나 이용하면 뭐라 불러? 광역시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칙이 광역시설은 이 도시공개 시설 설치 관리 규정 그대로 따라서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공개 시설 관리랑 똑같이 관리하는데 이게 걸치다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시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관리해라. 근데 만약에 협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뭐 구성이 안 됐어. 그럼 이게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누가 관리한대? 도지사가 설치 관리한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광역시설은 도시공객 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되 협약이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지만 해당 그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같은 도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한다. 틀렸죠.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관리한다는데 그걸 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시험 언급한 적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이란 말이 나오면 국가계획이라는 건 이거예요. KTX. KTX가 한국고속철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이 설치를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광역시설에 따른 다른 법인의 설립된 누가 관리하는데? 법인이. 이 법인이 뭐냐면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관리해.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건 누가 관리해요? 그럼 뭐가? 법인이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시설을 설치한대. 화장장 같은 거 설치한대. 그럼 화장장은 여기 있는 도시민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다 와서 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혐오시설이라
저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놓을 거냐 여기다가 놓을 거냐 이거 구분할 때 전부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할 당시에 이 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해서 여기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한다거나 그 지역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게 님비 현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님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다른 지자체가 설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익 증진 사업이라든지 지원, 자금이라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살 때 만약 고양시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면 고양 시민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서울 시민은 100만 원가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금 지원 같은 걸 해주라는 얘기죠. 왜 하필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왜 고양시 걸 써? 그러면 광역시설이니까 고양 시민들한테 뭔가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데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라. 왜 님비 현상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광역시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규정이 두 가지예요. 이거 제외하고는 광역시에 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할 건데 A시하고 B씨. 자, 이 두 개를 묶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누가 묶을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같은 도에 있으면은 시군, 시야. 그럼 누가 정하면 돼? 도지사가 정하면 되고 이게 시하고 도에 걸쳤으면 누가 정하면 되겠네? 국장이 정해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까 어느 분밖에 없다고 그랬냐면 국장하고 누구밖에? 그럼 이제 앞에 단어를 보고 찾는 거야.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쳤다.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이게 도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단어만 보면 누가 진행하는 건지 나오는데 자꾸 시도지사라고 꼬시니까 넘어가시면 안 돼. 네. 지정하다 보면은 요거를 관할구역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필요한 게 도로 설치하는 게 여기까지만 설치하는 거면 요 광역계권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요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정 단위를 일반적으로 특광, 특특, 시군을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만을 지정하려면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으로 해놨어요. 최소 단위를 뭘로 해놨다고? 구군 읍면. 해볼까? 사례를 보자. 이렇다. 자, 여기 광역계권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수원하고 용인을 묻겠다. 그러면 무슨 도에 있지 이거? 그럼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부천시는 경기도예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입니다. 그럼 시하고 도에 걸쳤죠. 시도의사 윗사람은 국장에서 이제 국장이 정하는 거고 이 시군인데 같은 도죠. 그럼 이것도 누가 정하면 돼? 도지사. 그러니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양평구는 뭐하고 뭐로 돼 있죠? 읍하고 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도로 설치하는 게 이거야. 그럼 여기 일부만 지정할 때는 요 면을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 면이 다 들어가야지 면에 일부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면 자체가 다 들어가야 돼. 최소 단위가 구, 군, 면이라서 읍이면 읍이 다 들어가야 되고 면이면 면이 다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최소 단위를 구, 군, 면으로 해놨다 이 뜻이에요. 네. 원래는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이 단위인데 일부를 할 때는 최소 단위를 구, 군, 면 단위로 지정하겠다. 그럼 지정권자가 국장이고 도지사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은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야죠.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뭐 시도의사나 뭐 시장 군수는 지정해 주세요. 국토부장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도의사한테 광역계권 좀 지정해 달라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 그럼 이제 지정하는 사람이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밑에 있는 애 의견 듣고 심의 거친 후에 지정해라. 이 절차상에서 국장이 지정할 때에는 밑에 있는 시도나 시군의 뭐를 들은 후에 의견 듣고 나서 얘는 국토부는 중앙이죠. 어디 심의 거쳐야겠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통보해주면 돼. 근데 도사가 지정할 때는 도사는 중앙행정위원장하고 밑에 있는 시도, 시군 주변에 있는 애 의견을 청취한 후에 얘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죠.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면 얘네들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절차상에서 여기 있는 거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넌 뭐가 나올 것 같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저는 지정권자, 국장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요거 제외하고는 낼 게 별로 없어요. 잘 봐.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할 때 밑에 있는 애 의견 듣고 해당 심의 거친 애 지정한다 그 얘기죠. 단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국은 읍면이다. 끝. 그걸 이제 법조문화 시키면은 이게 2페이지 정도 되는 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지정권자밖에 없어. 볼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뭐가 지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한 다음에 승인하는 절차 거칠 거야.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이 기초조사하고 구속력이 없어. 방향 잡는 거니까 얘는 들어보니까 먼 청에 공청회 한 다음에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을 한 거야. 수립권자가 윗사람한테 승인청하는 거야. 승인청하면 의의다음 뭐죠? 심의, 협의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승인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 누굴 찾아내야 되냐? 얘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얘만 찾아내면 돼. 저 예습하는 거에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건데 처음 보는 거 같지?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돼.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인데 시하고 군이야. 이게 하남시하고 양평군이면 지정은 어느 분이 했겠네? 도지사가 있으면 안에 있는 얘네 둘이 짜면 되겠네?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고 윗사람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도에 있으면은 시장군수가 같이 짜고 시장군수가 윗사람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게 써 있어 법조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시하고 도에 걸쳤다. 그럼 지정은 어느 분이 해줬겠네? 국장해 주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으면 되겠구나. 시도에 걸치면은 시도지사가 짜서 지정해 주신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근데 이걸 3년이라는 시간을 줄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승인청을 안 해버리면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어느 분이 직접 짜요? 도지사가 직접 짜버려요.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승인청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짜겠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둘이 협의가 안 돼서 도지사가 짜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도의사가 3년 내 승인청 안 한 거야. 그러면 시도의사가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어느 분이 짜면 되겠네? 국장이. 그리고 얘는 국가계획 관련돼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느 분이 짜면 돼? 국장이 짜는 거야. 그리고 둘이서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같이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훈수는 요청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시장훈수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고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 요청하면은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도지사나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는 건데 도지사가 얘네가 안 짜가 도지사가 짰잖아. 그럼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신청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승인권자였잖아. 그럼 얘는 승인 신청한다 안 한다. 승인 신청을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둘이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조정 좀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한테 조정하는 거 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조정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조정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간을 줍니다. 일정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해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나와 직접 조정하겠다. 이게 조정 신청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돼.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협의가 안 되면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 신청입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에 표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제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권자가 이게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같은 도란 표현 나왔죠? 그럼 누가 짜요?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는 거고 시도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면 돼? 시도에서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청을 안 했네. 그 어느 분이 짜면 돼? 도지사. 아까 시장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어요.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그리고 시도의사가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안 했네. 그러면 누가 짜는 거예요? 국장. 그 말로 써놓은 거예요. 이 말로 쓴 거 이거 읽다 보면은 막 짜증 나니까 요 표로 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체계도에다가 써놓은 거니까 이따 체계도 보면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요 수리권자만 찾아내면 윗사람한테 승인청 하는 거고 승인권자가 짜버리면 승인청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거 말면 돼. 그거를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려고 안 해도 된다고. 특이한 거 하나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의 지위라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두 개 도시 묶은 거랑 한 개 도시계획이 붙이셨어. 그럼 광역이 센 거예요? 도시군계획이 센 거예요? 광역이 훨씬 더 세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이 짤 때 위에 있는 계획은 국가계획이죠. 예. 국가계획이 부합돼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이 국가계획에 다르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겠네? 국가계획. 순서가 이렇게 돼요. 국가계획. 이렇게 묶은 거 광역도시계획. 요 안에 있는 거 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또 써놓은 거고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광이 우선한다. 그런 말 쓰는 게 이게 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지정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조정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조정 신청.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던 시도나 시장군수가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하는 건데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 거기서 협의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너 기한 줄 테니까 언제까지 니네들 해라라고 권고한대요. 권고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어. 그럼 그때는 무슨 조정한다고요? 직접 조정한다 했던 거야. 그걸 이제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럼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뭐가 있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어떻게 공간 배치할 거고 기능 분담할 거고 광역시설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거 들어있는데 뭐가 없다로만 기억하시면 여기 형광펜 여기다 하세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한 다음에 계획을 짜는 거잖아. 그럼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배치 2. 광역시설 배치 광역시설 규모 경관계획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 들어가면 얘가 답이다 이 뜻이에요. 이미 뭐가 지정된 상태에서 광역계획권 지정된 상태에서 방향 잡는 거잖아.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광역도시를 짜는데 광역도시 내용에 광역계획권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는 계획은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공법에서 기준하면 다 항상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죠. 국가계획은 누가 짜는 거지? 국장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국장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거를 총정리하려고 써놓은 게 뒤에 6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라고 써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 표로 되어 있는 거 일단 보면 보기 싫죠. 보기 싫은 이유는 단어에 대한 그걸 내가 써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냥 요거 기억하면 돼.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지. 제가 하는 말 입에서 튀어나오시면 공부 다 된 거야. 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했죠. 그럼 여기서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 한 다음에 얘 의견 들어보라고 공청회 한 다음에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해서 보내는 거죠. 보내면 협의 문제 하고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립권자가 같은 도였다. 그럼 안에 있는 누가 짜서 같은 도에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청하면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도의사 국장이 직접 짜는데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청 안 하면 도의사가 3년 안에 시도의사가 승인 청 안 하면 국장이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시장군수 요청하면 단독 짤 수도 있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시장 군수는 도사랑 시도는 국장이랑 공동으로 짤 수도 있고 얘네가 짤 때는 승인 청할 필요가 없다.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이야. 이 그림.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요거까지만 현관표에 놓으시고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봐. 이게 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만들었냐면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해놨는데 계획 짤 때마다 또 조사하면 이거 인력 낭비, 돈 낭비거든요. 그럼 기초조사 한 거를 정보체계를 아예 구축해서 운영해놓으면 이거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되잖아.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라고 돼 있고 이게 중간에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오고 산사태 일어나면 기초조사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5년마다 한 번 정도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몇 년마다? 현재 등록된 정보 사항을 갱신하라는 얘기야. 몇 년마다. 확인한 다음에 변동사항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한 다음에 뭐 한다죠? 공청회. 공청회 할 때 다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에 의견 들은 다음에 수립이 되면 수립권자가 무슨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청하면 협의하고 뭐 거쳐요? 심의. 승인한 다음에 관련소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한 장 넘기면 무슨 계획으로 바뀌냐면 자,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그러면 두 개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두 개로 나눠져요. 기본 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기, 집행하는 계획이죠. 그럼 여기서 도시군 계획은 정의가 이렇게 돼요.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특, 광, 특, 특, 시, 군에 특, 광, 특, 특, 시, 군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으로 기본 계획과 뭘로 나눠진다? 관리 계획. 봐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 특특시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시험 문제 낼 때 요 관리 계획을 빼고 광역 도시 계획 넣어서 틀게 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구분한다는데 기본 계획과 광역으로 구분한다. 그 특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A시 도시 계획을 짜놨어. 짜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전해라. 개발해라 이렇게 방향 잡아놨는데 탑법에서 여기 지역을 신도시를 만들겠대 택지 개발하겠대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럼 탑법에서 개발하려면 그럼 도시계획을 봐야겠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해당 특광 특특 시군에서 관할구역에서 어떤 다른 법률 탑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할 때 기본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탑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땅에다 묶으라는 얘기야. 보존할 땅에다가 신도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방향 잡는 거니까 구속력이 없죠. 비구속이고 나랑 관련 없으니까 행정증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써있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 항고소송 이런 거 쟁송 제기할 수 없고 실효라는 게 없어.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그럼 얘는 타당성 잃었죠.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 된다. 관할하는 누구만 짠다고 특, 광, 특, 특, 시군 이 사람만 짜는 거예요. 영어로 only라고 그래. 그 도시를 잘하는 사람만 짜라고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데 자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이었고요. 바뀌었어. 자,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얘는 수립이란 말 써야 돼? 입안이란 말 써야 돼? 방향 잡는 계획. 수립.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비구속이니까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다음에 들어봐라. 공청회. 안 오니까 지방에 보내야 되죠. 그럼 승인청하면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관련소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겠네. 근데 얘는 대상 지역이 도시기 때문에 얘는 그냥 관할하는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많자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이거? 언니.
그럼 이 사람이 짤 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면 되는데 이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승인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안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오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예, 어느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수리권자, 수임권자는 요 정도만 찾아내면 기본계획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하는 특광 특특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지침이 된다 이런 말 써요. 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인데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지? 광역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된 거고 몇 년마다 탕수부터야겠네 5년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 어떤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기본 계획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신경 안 써도 돼. 됐고. 그럼 이제 수립 대상 지역 나오는데 제가 아까 수립권자는 네 글자로 아까 영어로 only 누구라고 그랬냐면 특, 광, 특, 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을 해야 된다. 맞죠? 관할 구역에 수립 모든 거 하는 건데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굳이 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만 시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감소율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리고 보여줄게요. 자,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데 수도권에 현재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아. 수도권에 들어 있지도 않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은데 요 시가 인구가 얼마 이하면 그럼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고 돼 있어. 그럼 요 1, 2, 3번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을 때 생략 가능하다고 된 거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여기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예요. 그럼 평택시가 인구 8만이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도 돼? 평택시는 무조건 해야죠. 왜 해야 돼요? 경기도잖아. 수도권에 속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짜야 돼요. 근데 강원도 태백시면 강원도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붙어 있지도 않고 지금 그 태백시가 인구가 4만 5천인가 그래. 그럼 10만 이하죠. 그럼 안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 10만 이하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해 버리면 굳이 안 짜도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인데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안 짤 수도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더 잘 내지 밑에 거는 당연한 거니까 잘 안 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 있다고 그랬죠.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특례란 뜻인데 시험은 누가 더 잘 나온다? 이게 예. 그럼 시군인데 인구가 얼마네? 8만인데 지금 어디에? 수도권에 들어있죠. 그럼 얘는 수립해야 됩니다. 예. 근데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아.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 인구가 얼마 이하면? 10만 이하면. 그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얘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립을 해야 되고 얘는 만약에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수도권 여기 있어.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안 하면서 인구도 얼마네? 6만이면 10만 이하죠. 그럼 요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 뜻이 이 그림의 뜻이 그 뜻이에요. 이거 보고서 뭐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네. 그럼 이런 식으로 안 짜도 된다. 근데 수도권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짜야 되고요. 광역시 붙어있으면 무조건 짜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짜야 되는데 얘네만 안 짜도 된다 이 뜻이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안 짤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네. 됐고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아까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 나와야 되냐? 국장이 정한다. 요거. 그리고
방향이라는 거 설정이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여건이 바뀌면 뭐 탄력적으로 이제 좀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끔 방향만 설정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짜면 안 돼. 그래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주 대상이지 구체적으로 짜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기초조사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인데 요 기초조사 내용일 때는 얘는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 두 개가 추가가 돼요. 왜 추가되냐면 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토지 적성이 안 맞는데 개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할 게 많아 죽겠는데 또 하라고 해서 토했다고 그랬는데 토지 적성 평가랑 뭐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를 추가로 하는 거고 최근에 만약에 토지 적성 평가를 한 5년 이내 했었다. 몇 년 안에 했었네? 5년 이내 했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 야, 두 번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미 최근에 5년 한 자료 쓰면 되니까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안 하는 경우는 언제야? 몇 년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시험에 5년이라는 거를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빼고는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까지고 오른쪽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똑같은 건데 자, 한 개의 도시의 인구, 경제, 사회문화 기초조사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구속력 없을 때는 공청회 한댔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하는데 수립은 영어로 아까 뭐랬죠? 언니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급수가 낮은 누구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얘는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본인이 하니까 승인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 써놓은 거고 수립한 다음에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필요 없고 아까 봤던 요 그림. 요거만 알면 돼. 요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게 이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요거만 다른 거예요. 얘는 두 개 이상 걸칠 때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 승인이고 시도에 걸치면 둘이 같이 짜서 국장 승인인데 3년 내 안 하면 직접 짠댔죠. 요청하면 요 1번이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고 요 2번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같이 짤 수 있댔죠. 근데 기본계획은 영어로 아까 언니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짜고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 특광 특등 본인이 확정 안 됐잖아. 요거만 차이점이고 순서는 똑같아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똑같죠. 다른 게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하는데 아까 할 거 많은데 더 하라고 해서 토했다고 그랬지. 토했다가 토가 뭐야?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은 어느 계획에서 추가로 기본 계획에서 추가로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체계도에 체계도 1페이지 있는 게 이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그 광역계획권의 방향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하고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킨댔죠. 그럼 여기 기초조사할 때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댔죠. 몇 년마다 재검토해서 반영하라 했는데 5년마다. 그리고 요거 그대로 가는데 기본 계획은 오른쪽에 있어요. 기본 계획. 얘는 수립해서 승인한 절차 똑같은데 온리 특광 특특 시장 운수만 짜기 때문에 특광 특특은 누구한 본인이 뭐하고 확정 시장 운수만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얻어라 똑같고 여기 추가되는 게 토했다고 그랬죠. 그럼 요 두 개 표만 알면 되면 이 교재 안 봐도 돼 이제 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앞에 걸 본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24페이지 가시면 아까 타당성 검토하는 거 몇 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5년마다 하는 게 여기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5년마다 해당 지역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정책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광해 우선하고 국가계획이 있으면 국가계획 우선한댔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국가계획이 우선했던 그 내용을 반영해라. 몇 년마다? 어느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제 구체적 계획이 밑에 3번에 도시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 우리 성격만 하고 싶게요. 제발. 자, 광역 종합 기본 안 들어갔으면 요거는 구속력이 주민에게 있는 계획이라서 구속적 계획이고 구속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항고쟁송 제기할 수 있고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 계획이 바뀌면 관리 계획도 바뀌어야 되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합니다. 요까지.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얘도 이제 수립이란 표현을 입안으로만 바꿨고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만 채워 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계획 한꺼번에 비교하면 끝나는 거라 거기 3번에 그림 있는 거 있죠. 그거 거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 끝내버릴 테니까 그거 어떤 유형으로 문제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